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착 기능사 공개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개과제 화면을 보고 있고요. 공개과제 문제를 보시면 저항이랑 캐패시터, 트랜지스터 등 소자 총 6개를 4가지씩 방향으로 해서 총 24개를 이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하는 내용은 아래쪽에 보시면 각각 수량 2개씩이라고 되어 있죠. 각 소자별로 해서 2개씩 지정되어 있는 소자들을 실제로 보드에 실장하는 것이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파트들은 극성이 있는 소자들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잘 보시면 탄탈 같은 경우에 극성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캐패시터도 극성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끝난 이후에 사진이 중간에 첨부될 거예요. 첨부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각각 피더에 들어가 있는 릴에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게 0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부품들에 대한 각각의 부품명과 좌표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각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 저항 같은 경우는 각도가 극성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극성이 있는 소자들은 피더 안에 들어가 있는 릴에 배치되어 있는 소자를 0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도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금방 보여드렸던 공개과제의 소자들의 배치도와 우측에는 엑셀 화면이 떠 있어요. 엑셀 화면에 소자 극성이 있는 친구들만 모아뒀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엑셀 파일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작성하는 첫 번째 순서는 제일 첫 번째 등록할 좌측에는 부품 애들의 내용을 써줄 거예요. 작성하실 때 어떻게 하나 하면 BR 두 번째 칸부터 해서 첫 번째 저항 1608 언더바 RES죠. 요 내용을 등록을 할 거예요. 얘를 할 건데 총 4개의 소재가 있으니까 4개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첫 번째 칸에는 각각의 소자들의 번호를 다 등록을 할게요. RES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소자는 20두라나 캐패시터죠. 캐패시터를 넣고요. 얘도 역시나 4개. 그리고 각각 소자들에 대한 번호를 적어야 되니 다시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사를 하면서 늘어나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할게요. 다음은 3핀이네요. 3핀 TR이고요. 얘도 동일하게 4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4개. 다음 소자는 A 탄탈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도 4개. 자, 다음 소자는 뭔가요? 다음 소자는 캐패시터네요. 알루미늄 캐패시터. 얘도 4개. 자, 소자 마지막 소자네요. SOP 14핀짜리 소자고요. 얘도 4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소자 흔히 말하는 레퍼런스 아이디랑 소자들의 내용들을 작성을 하셨으면 각각의 좌표를 전부 다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좌표는 공개과제를 보고 작성을 해주세요. 25.11, 60.11, 94.11, 124.11 이렇게 동일하게 4개가 반복되는 형태니 4개를 복사해서 넣을게요. 자, Y좌표는 84.10
그 다음에 동일하게 84.10이 4개네요. 두 번째 75.10, 다음은 64.10, 다음은 53.10, 다음은 38.10, 마지막은 21.10이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Y축 좌표에 자리수가 안 맞으니 자리수를 늘려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각도 부분을 등록을 해야 되죠. 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RES 같은 경우는 소자가 처음에 들어가 있는 게, 선생님 지금 사진을 못 넣었는데 수직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수평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수평으로 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0도면 두 번째 거는 90도 아니네요. 수평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첫 번째 게 90도, 두 번째 거는 0도, 세 번째 거 90도, 네 번째 거 0도예요. 지금 각도 적응 기준은 수평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플러스 90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마이너스 90도가 되는데요. 저항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0도, 90도 두 가지로 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20드로나 캐패시터 같은 경우도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0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90도, 두 번째 0도, 세 번째 90도, 네 번째 0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3핀 TR 같은 경우는 공개 과제에 있는 첫 번째를 0도로 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도, 90도, 그 다음 게 180도, 마지막 게 90도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게 마이너스 90도예요. 탄탈부터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극성에 주의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엑셀 파일에 선생님이 사진을 3개를 넣어놨어요. 자, 탄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측에 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이 부분이 플러스니까 지금 현재 사진이 보여지는 부분이 0도일 때예요. 따라서 탄탈이 총 4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친구가 0도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친구 0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친구부터 각도를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친구는 정반대니까 180도. 두 번째 친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90도. 네 번째 친구는 반시계로 회전을 했으니 0도입니다. 자,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띠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따라서 4개에 배치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 세 번째 친구가 릴에 들어가 있는 소재와 동일한 형태죠. 따라서 세 번째 친구가 0도입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정반대죠. 180도. 두 번째 친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으니 마이너스 90도. 네 번째 친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으니 90도입니다. SOP 소자 확인해 볼게요.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홈이 파져 있는 쪽이 기본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0도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0도. 두 번째 친구는 반시계로 회전을 했죠. 반시계로 회전을 했으니 90도. 세 번째 친구는 180도. 네 번째 친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으니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각도랑 좌표를 전부 다 등록을 했고요. 등록을 한 이후에 파일을 저장을 해 볼게요. 선생님 기존에 하던 파일이어서 새롭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를 넣어 볼게요. 좋아하는 숫자를 넣었고요. 이 문서의 저장 형태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 텍스트 탭으로 분리를 가지고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저장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 엑셀 문서 자체로도 하나 저장을 해볼게요. 사무사마나 엑셀 통합 문서로 하나 일단은 저장을 했어요. 이 문서 저장하고요. 두 번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이번에는 텍스트 탭으로 분리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즉 메모장에서 열리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뜨네요. 텍스트 탭으로 저장하면 일부 기능이 손실될 수 있다. 사용할래? 네, 눌러주세요. 자, 누르셨으면 저장된 폴더에 여기 메모장 파일 하나 만들어졌죠. 요거 한번 실행을 하면 제일 하단 부분에 커서가 움직이고 있어요. 즉 새로운 열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열이 존재하면 이따가 유캐드라고 하는 좌표를 변환하는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백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고요. 딜리트 키도 눌러서 더 이상 데이터가 없게 만드신 이후에 일단은 저장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거 계속 중복된다고 뜨니까 이번에 다른 이름으로 하고 얘를 안씨로 바꾸고 나서 저장을 해볼게요. 동일하게 계속 오류가 뜨네요. 이 엑셀 파일이 열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얘 닫을게요. 자, 얘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금방 열려있던 이 메모장 파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름 눌렀는데요. 다른 이름 하지 말고 그냥 저장 한번 해놓고요. 추가로 다른 이름 인코딩 방식은 안씨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자,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이 완료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바탕화면에 오프라인 에디터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제 기초실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기초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오프라인 에디터를 찾아주세요. 번개 모양 그림이 있고요. 소자 그림도 같이 있네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u.cad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메뉴바에서 우리가 금방 저장했던 파일 353하나 열기 하겠습니다. 자, 열고 나면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파일이 이렇게 보일 건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레퍼런트 아이디, 파트 넘버, x, y,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값들을 각각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해볼게요. 자, 여기 라디어 단추로 되어 있는데 RF 레퍼런스 아이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마우스 커서 1608 RES1이라는 거 한번 더블 클릭 해주세요. 자동으로 등록이 되죠. 두 번째 파트 넘버, 또다시 마우스 위로 올라가서 1608 RES 입력이 됐네요. 다음은 X좌표값 25점 하나하나 등록됐고요. Y좌표값 84.10 등록됐고요. 각도 로테이션 값 안 들어가지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항상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들어왔네요. 이렇게 입력이 완성이 되면 컨버트 변환을 할 거예요. 변환할 때 자, 피드셜 마크를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는데 현 상태에서는 넥스트를 눌러서 넘어갈 거예요. 이유는 이따가 장비에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에디터 프로그램 상에서도 피드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넥스트 하겠습니다. 자, 떴어요. 새로운 팝업창이. 자, 각도는 어떻게 할래? 혹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1, 2, 3, 4분면인데 우리는 1, 4분면에 표현을 하겠어요.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그냥 넥스트 눌러주셔도 돼요. 눌렀어요. 누르고 나니 각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CCW, 그 다음에 CW라고 되어 있어요. CCW가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반시계 방향에 대한 설정값이고요. 두 번째는 X좌표 쪽으로는 0도, Y쪽으로는 90도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CCW, 그 다음에 0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 자, 뭐라고 뜨는데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각각의 비번호를 넣을 거예요. 선생님은 비번호 말고 선생님이 넣었던 파일을 계속 넣어 볼게요. 353 하나 넣었고요. 길이 값은
랭스랑 위드스는 아마 대부분 외우실 거예요. 150에 100. 시크니스 1.6 보통 해서 많이 입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외워서 하셔도 되고요. 직접 자가지고 확인하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 화면에 총 4개 분면이 떴죠. 1사분면에 총 한 줄당 4개씩 이렇게 쭉 배치가 되는데요. 여기 배치되어 있는 점들은 내가 금방 등록했던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줄에 2개씩 실장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화면과 다르게 한 줄에 2개씩 들어갈 거예요. 일단 연습이니까 전부 다 실장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할 거예요. 역시나 파일 이름은 353하나. 여기서 특이한 거는 확장자명 MNT 요 확장자명으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클로즈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팝업 창에다가 뜨네요. Select the method of programm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을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할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자드 첫 번째 건 위자드를 쓸 거고요. 밑에 거는 커스텀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하는 형태로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커스텀 매뉴얼 프로그래밍을 눌러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 다양한 내용들이 무언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되는 내용들부터 쭉 설명을 할 거예요. 해볼게요. 픽데이터랑 밑에 플레이스 데이터라고 있죠. 픽데이터부터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UCAD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다 변환하고 나서 저장을 하고 닫으면 선생님 지금 화면처럼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뜰 거예요. 1608, 2012, 3핀 TR, 탄탈, 캐패시터, SOP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고 상태에서 클로즈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고 나면 쭉 어떤 소자를 하는지 이렇게 수자 24개가 쭉 리스트가 떴습니다. 얘는 플레이스 데이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픽데이터 있죠. 픽데이터 들어가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다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다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볼게요. 자, 패키지를 해야 되는데 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소자를 클릭한 이후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팝업창이 하나 뜨죠. 여기서 패키지를 서치 들어가서 할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해서 R1608 이렇게 검색을 사실은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내용을 알아야 되니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칩을 누르시면 칩 안에 보면 스퀘어 칩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고 캐패시터 있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자, 그 중에 저항이니까 당연히 레지스터겠죠. 스퀘어 칩 레지스터를 클릭을 하시면 많은 종류의 패키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검색 필터에다가 R1608 이렇게 검색하면 하나가 보이죠. 얘를 더블 클릭하신 이후에 넣으면 패키지가 등록이 됩니다. 보셨죠? 그러면 캐패시터 해볼게요. 캐패시터도 동일하게 칩에서 스퀘어 칩 캐패시터 세 번째 있네요. 얘를 클릭을 하고 나서 얘는 어떻게 검색을 해야 돼요? C 라고 하면 많이 뜨네요. 20 자, 보이죠? 2012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등록을 했어요. 이번에는 피더랑 요런 뒤에 있는 내용들도 해볼 건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패키지 다 등록하고 나서 사진 하나 찍어서 우측에다가 같이 놓고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패키지 등록했고요. 3핀 자, 3핀도 서치 하시고요. 3핀은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트랜지스터라고 있네요. TR이 트랜지스터인 거 전부 다 아실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얘는 C.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다 외워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숫자들은 각각의 사이즈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3핀 TR 지금 선생님이 잘못 들어왔어요. 어디 있나요? 네 번째. 여기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올 스퀘어 미니 타입 트랜지스터. 선생님 금방 들어왔던데 맞네요. 여기서 TR
트랜지스터니까 TR이고요. 사이즈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검색하기가 편한데요. TR1629라고 하는 애가 있죠. 여기 있는 숫자들 총 4개는 2개 나누시면 돼요. 16은 가로, 29는 세로, 혹은 랭스와 위드스로 해서 16 랭스, 29 위드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전부 다 소자의 타입이 내용을 보시면 랭스와 위드스와 하이트 이런 내용들이 있죠.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되 장비를 사용하는 곳에 가서 패키지를 변경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애드 탄탈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탄탈은 선생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탄탈 캐패시터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있네요. 여기 들어가서 사이즈 얘는 3016이에요. 얘도 동일하게 3216이네요. 32는 랭스, 16은 위드스입니다. 얘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애드,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캐패시터. 자, 얘도 찾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번에 알루미늄 캐패시터라고 있네요. 알루미늄 캐패시터는 찾았고요. 여기서 몇 번째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냐면 알루미늄 캐패시터 4343T 5.3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add SOP 소자를 할 건데요. SOP 소자 서치를 할게요. SOP 소자 같은 경우는 칩이 아니고요. 세미컨덕터에 들어가셔야 돼요. 칩 말고 두 번째 세미컨덕터. 그러면 SOP가 있죠. SOP 소자 많아서 선생님이 SOP 소자 중에 14핀의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전부 다 비슷비슷한 수치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마지막에 있는 SOP 14핀 1.27 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눌러주세요. 자, 그러고 나면 자동으로 해서 XY 스피드가 일단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XY 스피드랑 Z 스피드 이런 것들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자들에 대한 패키지를 등록을 하고 나면 피더 인포메이션부터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영상 보면서 영상 아래쪽에다가 첨부 파일로 해서 탑재를 해둘 거고요. 각각의 소자들은 패키지 위치 찾는 거는 선생님이랑 금방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고요. 각각에 대한 피더 타입이나 릴 타입, 피딩 피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피더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장비에 설치된 피더를 보시면 두께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저항 칩 저항이나 칩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늘 거예요. 제일 가는 게 8이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조금 뚱뚱하죠. 얘는 12. 그 다음에 SOP 소자는 많이 뚱뚱해요. 얘는 피더가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소자들을 감싸고 있는 마감재나 혹은 소자를 담고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종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칩 저항과 칩 캐패시터 2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닐 같은 소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E라고 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피딩 피치 같은 경우는 릴과 피더가 결합되어 있을 때 기어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4mm씩 움직이는데요. 작은 소자들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피딩 피치라고 해서 소자 하나씩 이렇게 보일 거고요. 덩치가 큰 알루미늄 캐패시터 같은 경우랑 SOP 소자는 2번 움직이면 소자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피딩 피치가 8입니다. 피더 딜레이랑 픽 리트라이 같은 경우는 5랑 3 이렇게 동일하고요. XY, ZR 속도 같은 경우는 소자 4개는 100 그리고 마지막 2개의 소자는 888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픽업 타임, 블로우 타임, 플레이스 타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속도가 동일하게 100으로 하는 친구들은 20, 10, 10 그리고 덩치가 큰 친구들은 50, 30, 20 80, 50, 30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노즐은 안내를 위해서 넣어 두었는데요.
작은 소자 3가지는 B로, 그리고 탄탈 같은 경우는 C로, 그리고 2개의 소자 알루미늄 캐패시터와 SOP 소자는 노즐 D를 사용을 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값을 다 입력을 했다면 PWB와 피듀셜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픽 플레이스 하기 전에 PWB, 즉 PCB 보드에 대한 내용들을 등록을 하고 피듀셜 등록하고 나서 픽앤플레이스에서 내용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화면에 보이는 순서로 위주로 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픽플레이스를 먼저 했습니다. PWB, 즉 PCB와 동일한 형태인데요. 보통 프린트 서킷 보드라고 하는데 PWB 같은 경우는 프린트 와이어 보드라고 해서 유사한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PWB라고 하는 곳에 내용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네임은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부여되는 비번호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랭스와 위드스는 시험지에 보면 나와요. 150과 100. 그 다음에 티크니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을 하셔야 되죠. 버니어 캘리퍼스 가지고. 근데 1.6으로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시험을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PWB 타입 같은 경우는 싱글, 매트릭스, 논 매트릭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림 보면서 볼게요. 싱글은 보드 하나의 타입이 들어가 있는 경우, 매트릭스는 같은 애가 지금 4장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같은 애가 배치되는 경우, 논 매트릭은 얘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있지 않죠. 이렇게 특정 보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논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한 가지만 되어 있으니 싱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PWB 픽싱이라고 해서 2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푸시어 클램프, 엣지 클램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푸시어 클램프 같은 경우는 워크 컨베이어가 올라와서 PWB, 즉 보드를 잡아주는 형태고요. 엣지 같은 경우는 잡아주고 나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백업 테이블이 올라오고 그리고 잡아주는 형태,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멈 제트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는 노즐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노즐이 움직일 때 너무 낮게 해서 움직이면 알루미늄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키가 조금 크죠. 이런 소자를 실장을 한 상태에서 노즐이 움직이다가 먼저 실장되어 있는 소자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실장하는 소자들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줘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캐패시터의 키가 5.3에서 5.6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걔보다 크게 수치를 줘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크게 8로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스토프 유사지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할 거고요. 워크 모드 같은 경우는 오토로 두고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오리진이랑 유사지랑 피듀셜 마크를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엑스포지션 오리진을 등록을 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드가 들어오면 정지를 하죠. 스토퍼가 있는 쪽을 우리는 0,0이라고 할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보드가 들어왔을 때 눈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 하단 부분은 0,0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측 끝, 즉 스토퍼와 부딪혀 있는 부분들을 0,0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우리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좌측 끝을 오리진으로 만들 거예요. 따라서 상대좌표의 개념을 적용을 하면 우측 하단 부분이 0,0이라면 좌측 하단 부분은 마이너스 150이라고 하면 되고요. Y 포지션을 0으로 둬야 되는데 0으로 하면 나중에 비전으로 확인할 때 어려우니 1로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듀셜 같은 경우는 논과 피듀셜이 있죠. 여러분들 피듀셜 마크 다들 알고 있었는데 피듀셜 마크가 존재하니 논 말고 있는 것으로 해서 선택을 할게요. 지금 누를 때마다 아래쪽에 내용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배드마크 유사지라고 하는데 가끔 피듀셜 마크가 오류가 있거나 할 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는데 이거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듀셜 마크의 XY 포지션과 마크 타입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할 거예요. 기능사 보드를 가지고 피듀셜 마크를 위치를 재보면 좌측 하단 부분부터 했을 때
X 포지션의 거리는 15가 되고요. Y 포지션의 거리는 5 정도가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따가 비전을 사용을 해서 정확한 좌표값을 설정을 하게 될 건데요. 티치를 하고 나면 아마 값이 자동으로 조금씩 바뀔 거예요. 자, 두 번째 있는 값은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거죠. 우측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X값 마이너스 15 해주시고 Y값 마이너스 5 하면 되니까 전체 X 길이, 즉 150에서 15를 뺀 값 135를 등록을 하시고요. Y값은 전체 길이가 100이었는데 거기서 5를 뺀 95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피두셜 마크의 타입을 등록을 해야 되죠. 하는 방법은 자, 피두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두셜에 가서 서클을 등록을 할 거예요. 서클은 화이트 아니면 블랙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서클 말고도 렉탱귤러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능사에 사용하고 있는 피두셜 마크는 동그라미니까 서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블랙과 화이트 두 개를 구별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드는 녹색이나 검정색이나 이런 유색 계열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비전으로 확인을 할 때 대부분 화이트로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드 중에 흰색 보드가 간혹 있어요. 알레그로라고 적혀 있는 보드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블랙을 사용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는 녹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화이트 선택을 하고 애드를 할게요. 자, 애드를 하고 나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쭈루룩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사이즈만 그냥 1로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할 거예요. 물론 장비에 가서 사이즈를 다시 변경을 해야 돼요. 자, 1로 일단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PWB로 가면 마크 타입을 클릭하면 옆에 점점점 박스가 하나 보이죠. 요거 클릭을 하시면 내가 금방 등록한 서클에 화이트 타입의 피두셜 마크가 있죠. 얘로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1 넣었어요. 그러면 피두셜 마크도 내용을 넣었고 우리 피두셜 내용도 정리했고 픽앤플레이스도 전부 다 했습니다. 자, 현 상태에서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거는 최적화, 즉 옵티마이저를 할 건데요. 옵티마이저를 누르면 팝업 창이 뜨죠. 거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인 MX200P를 누르시고요. OK 눌러 볼게요. OK 누르면 두 가지가 뜨죠. 옵티마이저 피더 로케이션이랑 프리졸브 컨트롤 피더 로케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처음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신규 작업 혹은 최초 작성이라는 형태로 가정을 하고요. 제일 위에 있는 옵티마이저 피더 로케이션을 누르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나면 팝업 창이 하나 뜨고 나서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해서 잡서머리라고 해서 무언가 팝업창이 하나 떴습니다. 현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스타트 옵티마이제이션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알아서 전부 다 최적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이 파일을 저장해서 USB에 담아서 장비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이브를 눌러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위치에 가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는데 파일명은 원하시는 이름, 기능사 때는 비번호, 확장자명은 PRG입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그 파일을 USB에 담아서 장비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장비에서 작업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